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바이든 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정부도 고강도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날마다 그 숫자가 아니면 또 제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저가형 HBM 주문이 안 줄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중국 반도체 밀수 꿈도 꾸지 마라. 미국의 AI 칩의 위치 추적을 추진을 하겠다 그럽니다. 고성능 AI 칩인 H100이라든가 H200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하면서 팔지를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안 가져가요? 보따리 상들 어마하게 많잖아요. 한국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그걸 들고 중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트럼프는 AI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정을 또 철회한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정책이 전환이 됐어요. 5월 달에, 이번 달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그 다음에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이렇게 해서 세 등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AI 반도체를 수출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을 통보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H20에 HBM3가 들어가는데 SK도 뭐 소량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막히면 삼성전자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그래서 H20이라는 건 요 밑에 사진에 보면 뭐 H100이라든가 H800 이런 거보다 한 6분의 1 수준으로 성능을 낮췄죠. 그래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딱 하면은 그 규제보다 살짝 낮은 거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팔았거든요. 자, 모양은 H100이나 H800이나 B100이나 비슷해요. 그렇지만 성능이 6분의 1 수준으로 로우급이죠. 근데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거라는 얘기죠. 무기한 적용.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3가 지금 중국에 안 들어가느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1분기 회계연도 2월에서부터 4월 55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조 8,567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그냥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쇼킹한 일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를 되받아친 거죠. 규제 강화에 맞춰서 H20 대신할 중국용 AI 칩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를 딱 하니까 그냥 고개를 딱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성능은 낮지만은 정부 규제에 맞춰가지고 중국 시장에 팔 수 있는 인공지능 AI 칩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젠슨 왕이 중국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직접 고객사에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게 CEO가 할 일이죠. 이게 진정한 비즈니스죠. 그래서 젠슨 황의 방중은 미국 정부가 H20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중국 정부 관리자들을 만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지만 니네 쓸 수 있게 다른 모양의 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제품을 팔아서 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중국 주요 고객사는 바이트댄스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딥시크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롭게 설계한 AI 칩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를 했죠. 근데 이런 기업들에서 올해 1분기에만 해도 160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의 이상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능이 하향 조정이 됐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전용 버전 블랙웰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조건에 맞춰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는 성능 조정 방법으로 HBM의 전송 속도를 낮추거나 프로세스 간 데이터 전송용 부품인 NV링크를 연결선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또 다른 것 쪽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 며칠 전부터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H20에 HBM이 안 들어가고 다른 반도체를 넣는 방법은 없을까? 뭐 GDDR 뭐 6라든가 7 아니면 소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AI GPU를 좀 만들면은 일단은 그거는 D램 종류니까 미국의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또 요 아래 내용 세 번째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왜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중국 시장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같은 건 중국 매출이 지금 17%예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더 높은 매출 기준이었단 말이죠. 자,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한 거 보면 엔비디아는 H20 칩을 100만 개 이상 출시할 예정이다. 이거는 최근의 기사가 아니고 아마 작년 말쯤인가 이렇게 기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24년 중국 매출은 64조 9,275억이었어요. 작년도. 그래서 작년도 수출액 중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23년보다 53.8%가 증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이 자꾸 규제를 하니까 규제 전에 사재기를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대 시장이죠. 뭐 전에도 중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전에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에서 25%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줬으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25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의 17%도 적은 그 비율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엔비디아는 AI GPU 그 매출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요 지금 빨간 부분 612억이고 중국이 171억에 13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 1월 25년 1월에는 17%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비중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장이니까 미국의 규제를 벗어나서 거기에 맞는 AI GPU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칩의 성능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H100, H800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등이에요. 이게 성능이 1등. 그 다음에 2등은 이제 화웨이 어센드예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A100이나 A800 이건 한참 세대가 한참 지나간 거죠. 한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성능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H20 요 정도를 중국에서 팔아먹었는데 이것조차도 트럼프가 못 팔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성능의 AI GPU는 지금 이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 그리고 지금 B300, GB300 이렇게 블랙웰 울트라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D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조금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자급자족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AI GPU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죠.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팻 겔싱어 전 인텔 CEO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도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SMC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년 2분기에 16%. 그러니까 23년도 동기보다 12%보다 더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저가 HBM의 주문이 안 줄었다. 굉장히 이거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게 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용 AI 칩 수출 통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향 HBM 생산은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엔비디아는 HBM3E 8단을 가지고 H22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됐을 텐데 이 규제가 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 좀 악재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AI 칩 생산을 줄일 것이라면 삼성하고 SK에 별도의 공지나 안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엔비디아는 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뭐 HBM3보다는 3E라든가 3E 12단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 HBM3를 안 만든다 그래도 그 매출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 엔비디아의 8단 12단 HBM3E 코어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HBM3를 엔비디아에 많이 수출을 팔아서 중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HBM3는 최신 메모리인 HBM3E에 비해서 구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H20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 내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 신제품 출시 시기를 당길 경우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오히려 미중 갈등의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좀 하나 쓰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한 결과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됐냐는 거죠. 아직 첨단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지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잡아먹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중국 내에 이제 그 제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대만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1원을 벌기 위해서 심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시장을 절대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기업 활동을 못하게 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미 정부가 H20 수출 규제를 공식하자 곧바로 중국으로 달려가가지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딥시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나 국가안보 이유로 기술 접근 제한하는 논리가 있지만 이는 상대국 정부가 자국 내 컴퓨팅 역량을 활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젠슨 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길게 시간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그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자족을 하는데 내재화하는데 길을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향후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러는데 이 속에서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정말 HBM이란 좋은 기회를 만나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미국이 또 우리를 규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